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4쪽에 재무상태표 나왔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보다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정하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그렇지요? 일정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 체크하시고요.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판단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4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유동자산과 비동자산,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지요? 맞고요. 5번 시험에 잘 나오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6번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됐나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도 되고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해도 되고 나는 짬뽕하고 싶어요. 오케이. 다 가능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7번.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우리 기출문제죠. 유동과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오케이. 8번.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오케이. 9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10번. 재무상태표는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케이. 11번. 재무상태표의 측정치 중 상당 부분이 주관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렇지요? 자, 235쪽에 13번.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더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의 항목, 제목,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자, 14번 볼까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출제세요.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OX, X. 우리 기준서 문장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혹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5번.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 경제적 효익에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6번 체크. 재고산의 판매 또는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초과하더라도 뭘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됐나요? 근데 우리 시험 20회 때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답을 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235쪽에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1번 중요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가 23개를 제가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1번 볼까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무슨 성과, 재무 상태가 아니라 재무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부터 중요하죠.
비용 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성격별과 기능별 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별로 뭐하며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국제회의는 누굴 좋아하나요? 누굴 주장하고 있어요? 성격별. 나는 성격별로 할래요. 그러면 기능별로 추가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격별로 기능별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OX, X. 나는 성격별로 할래요. 그러면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성격별 분류법에서는 비용을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법에 비하여 적용이 간단하며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보다 유용하다. 누가? 성격별 분류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보다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도 체크. 기능별 분류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줄지세요.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누가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그죠?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갑니다. 기능별 분류법은 자 236쪽에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활동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류하여 공시한다. 8번 자 체크.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합니다. 나는 기능별로 할래요. 그러면 성격별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능별을 선택했다면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번 중요하죠.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오답을 팝니다. 특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 그럼 OX 오답이에요. 됐나요? 어디든 안 돼요. 특별손익은 손익계산 표시할 수 없는 항목. 그럼 답은 뭐예요? 특별손익. 뭐라고요? 특별손익은 어디든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한 회계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1번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2번 체크. 총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미실현 손익인 기타 포괄손익까지 보여주는 것이 보다 고급진 정보예요. 아셨죠? 이게 국제회의군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13번도 체크. 14번 체크. 당기손익의 구성요소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될 수 있다. 그렇지요? 14번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15번 포괄손익계산서는 하나의 보고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도 있다. 1+1 한 장 더 보여줘. 한 장 작성하고 한 장 더 보여줘.
두 장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보고서로도 작성될 수 있다 되겠고요. 16번 포괄손익계산서의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구분되어 표시한다. 자, 17번 체크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무슨 이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번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자본거래를 제외한 무슨 거래? 손익에 해당한다.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뭐예요? 자본거래를 제외한 손익에 해당한다.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19번 중단영업손익은 뭘로 표시돼요? 순액. 중단사업손익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20번 체크.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와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나요? 기능별. 그렇죠? 기능별과 성격별 중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매출원가가 있냐 없냐 그 차이죠. 매출원가는 어디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나올 수 있다고요? 기능별. 오케이.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2번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더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중간합계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하던가요? 23번 자본의 구성요소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1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무슨 거래? 손익거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무슨 거래?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 기출문제. 2번 재분류조정은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재분류조정은 단기나 과거기간에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이다. 됐나요? 3번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자, 4번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주석에 공시한다. 5번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손익 금액은 기말 장부 마감을 통해서 이익경험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누적잔액을 말한다. 누적잔액을 말한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였고요. 자, 넘어가면 238쪽에 현금흐름표 나오나요? 현금흐름표. 반드시 꽂히죠. 나올 수밖에 없죠. 현금흐름표의 구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는 분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많게 나오면 두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니까 1번부터 24번까지 나왔나요? 반드시 10번, 10회독 읽으셔가지고 OX를 바로바로 찾게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1번 갑니다.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기준이 되는 현금이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2번 현금흐름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기업 실체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3번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지요? 4번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에 의하여 보고하고 현금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 보고합니다. 됐나요? 5번 우리 시험
출제됐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우리 한국제태국제회전은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누굴 권장한다고요? 직접법, 간접법,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간접법 아니에요. 오케이. 6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와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줄쳐요. 있다, 없다. 없다.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계산하던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산하던 현금 흐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없다. 되겠죠?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 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8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보고하면 간접법에 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가? 직접법이. 오케이. 9번 체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이에요, 투자예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우리 시험에 20회 때 투자활동 이렇게 오답을 팠습니다. 주식을 샀니? 왜 샀니? 단타 칠 거니? 예스. 그럼 무슨 활동으로 가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10번. 이자와 배당금 수치, 지급에 따른 현금 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11번, 12번 체크.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경우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영업 또는 투자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12번 갑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경우 배당금 지급은 영업활동 또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은 영업활동 또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무슨 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239쪽에 갑니다. 13번.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뭘로 공시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분류한다. 됐나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14번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상환 나오면 현금 유출은 무슨 활동으로 분류해요? 재무활동으로 분류합니다. 15번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 유출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16번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은 투자활동. 자산 취득과 처분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으로 갑니다. 비유동자산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17번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현금 흐름 정보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 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19번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간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그죠?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OX, X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20번 현금 흐름표는 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21번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2번 간접법은 어디서 출발해요? 당기순이익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게 뭐예요? 간접법 이렇게 되겠고요. 23번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더라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표시된다. 맞아요. 직접법으로 하던 간접법으로 하던 투자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표시된다. 24번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가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게 한 강의 다 찍기는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겠으니까 재물 복을 위한 개념 체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 빈출 핵심 지문 정리를 마지막 한 강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